안녕하세요. 늘 감사하는 회계사 최정준입니다. 이번 시간은 책의 리스 및 기타 유동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요 요청 자료고요. 대부분의 일반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리스 이용자 입장에 따라 다음은 리스 이용자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 계약 리스트 및 계약서. 이건 리스의 금융 및 은용 리스 분류 및 주석 확인을 위해 요청합니다. 두 번째, 금융 리스 자산 계산 시트는 리스 목록의 완전성, 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 템플릿이고요. 보시면 회사가 렉서스를 리스를 했고 리스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 1년을 예시로 해서 월 대여료가 110만원, 그리고 적용이자를 6% 해당 표가 나오고요. 해당 표라는 것 자체는 일단 리스 자산이 2천만원 인식이 되고 이 감가상각비가 쫙 되는 거를 말하고, 해당 임차료를 계속 내죠. 임차료를 계속 내는데 이게 해당 이 부채에서 임차료를 인식하고 이자 비용 인식해서 원금 상환을 한 다음 점점 줄어드는 구조로 갑니다. 처음에 인식하실 때 금융리스 자산, 유형자산을 인식하고 그 다음 부채를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유형자산 잡혔으니까 계속 감가상각을 해 나가겠죠. 감가상각을 하고 해당 리스 부채에서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보통예금으로 상환을 하고요. 그 다음 유동금융 리스 부채와 비유동금융 리스 부채를 유동성과 비유동성 분류를 제대로 해주게 되면 해당 자산 및 부채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되게 됩니다. 식 자체는 결산 템플릿 보시면은 심플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면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요. 대신 이제 적용 이자율 자체가 기준서상을 회사의 증분 차입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차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에 맞는 회사채 이자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 K본드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을 해 보신 다음에 각 회사채별 수익률이 있습니다. 회사의 신용조회를 조회해보면 A, B, BB, BBB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회사가 신용조회상 신용조회된 상태가 아니다 하면 이제 맨 밑에 BBB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회사의 신용에 맞는 회사채 이자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긴 한데, 없으면 PPP 가장 밑에 있는 등급의 회사채 이자율을 사용하시고, 있으면 그걸로 사용하시고, 그 회사채의 기간도 일단 회사의 리스와 맞는 기간으로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 감사인이 좀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자율을 바꾸시면 됩니다. 다음 주요 수정사항이고요. 이제 리스는 은용 리스와 금융 리스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은용 리스란 일반적으로 매월 지급 임차료 또는 지급 수수료로 회계 처리되면 별도로 결산 회계 처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회계 처리됩니다. 많이 보시는 거죠. 다음은 금융 리스입니다. 한편 회계기준서에 따른 금융 리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고요. 이제 계약 기간이 내용연수의 75%, 5년이면은 4년이 되면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리스료의 현재 가치가 리스자산 공정 가치 90%. 이 리스료를 전부 다 합쳐서 봤더니 이 차 살 정도 가격이 나오더라 하면 사실상 할부로 산 거 아니냐 해가지고 금융 리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리스 종료 시 회사의 이전, 사실상 산 거죠. 그 다음 리스 종료 시 리스 자산을 연가의 매수, 이것도 결국은 산다는 거니까 금융 리스를 보고 자산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할부로 이용해서 매입한 거다 이제 회계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리스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면 이제 금융리스 자산을 인식하고, 감가상각비 결산 회계 처리, 또 금융리스 부채로 인식하고, 이자 비용 및 부채 차감 회계 처리, 은용리스와 다르게 결산 회계 처리가 복잡합니다. 또 번거롭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은용리스의 경우 지급 임차료 지출 시 매월 회계 처리가 수행되므로 수정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돈 나갈 때 회계 처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한편 금융리스의 경우 실무적으로 부동산의 공정가치는 크고 이제 계약 기간이 건물 전체 내용에서 대비 짧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를 리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차량 운반고 같은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회사 규모 대비 금액적으로 크게 영향이 없는 경우 넘어가기도 하고, 금액적으로 중요하면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기존에 지급 임차료 인식하셨던 거를 취소를 해주고, 금융리스 자산을 인식하고 리스 부채를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 부채에 따른 이자 비용 인식하고, 이 리스 자산에 따른 감가상각비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를 인식하는 식으로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 사실 순자산 개념으로 보면은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번거롭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감사인과 협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이상 리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기타 유동자산입니다. 주요 요청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 채무, 조회 정보 등 회사의 거래처의 회사 제시 금액을 확인하기 요청합니다. 매출 채권 쪽 강의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급 비용 계산 내역은 성급 후 보험료, 장비 유지 보수 등 기간별로 비용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요.
결산회계 처리의 완전성, 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 템플릿이고요. 1년 이내에 보험료를 800만 원짜리 보험을 들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보험기간이 365일이 되고, 해당 2025년 10월 17일에 계약을 하셨으면은 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예상 보험료를 인식을 하셨을 거고요. 나머지가 선급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BS 기준으로는 1,300만 원을 인식을 하게 되고, 이제 결산분기로 치면은 단기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이제 보험료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선급 비용을 차감해주는 식으로 인식하고요. 그다음에 1년 초과 장기 선급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4,400만 원 화재보험을 들었고요. 2023년도에 들었고, 2017년도까지 총 4년이라고 치면 2025년 기준으로는 그 단기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보험료 인식을 이렇게 해주고요. 선급 비용 차감을 해주고, 나머지 그 차기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유동성 선급 비용이 되고, 8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은 장기 선급 비용이 됩니다. 세 번째는 대여금 계약서고요. 대여금의 유동성, 비유동성 분류 여부를 확인하고, 대여금 관련 미수수익의 적정성, 또 대여금의 대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합니다. 보통은 계약기간 만료 여부, 유동 비유동성 분류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으로 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은 이거 대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로 보는 거고, 이거 차기에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비유동으로 돌리시죠? 이런 얘기를 듣게 되실 거고요. 다음 대여금 입출금 증빙은 단기 대여금 변동 시 감사인은 입금, 출금 내역에 샘플링하여 증빙을 요청하고요. 이는 재무상태표상 표시한 대여금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감사인은 금융기관 조회서에서 이제 회사가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 계약기간을 확인하고요. 재계산을 수행합니다. 실무적으로 회사 규모 대비 보험료가 크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선급비용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패스가 되는데, 회사가 아예 선급비용 결산회계처를 누락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단기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인식하고 관련 선급비용을 차감하게 되죠. 다음은 선급비용의 비유동 분류인데요. 예를 들어 차기 해당분이 100원, 차차기 해당분이 200원, 그래서 총 300의 선급비용이 있는데 회사가 300원 전체를 유동성으로 분류했으면 차차기에 해당하는 200은 비유동성이겠죠. 그래서 비유동성 선급비용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유동성 선급비용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선급비용 자체가 회사 규모 대비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고요. 단순 유동 비유동성 분류고, 이제 회사의 별도의 비유동성 선급비용 계정을 신설해야 되는 번거로움 등이 있어가지고 협의로 수정사항 없이 패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감사인의 판단사항입니다. 그럼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회사는 전부 선급비용으로 인식했을 테니까 선급비용 차감해주고, 장기 선급비용으로 인식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대여금의 비유동 분류인데요. 대여금이 계약상 1년을 초과하거나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단기 대여금을 장기 대여금으로 돌리는 회계처리입니다. 다음 대여금의 대손 인식인데요. 대여금의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인식은 계정 특성상 회사의 이견이 많은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대여금에 대한 대손을 인식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요. 감사는 대여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대금이 회수되지 않거나 계약상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 채무자의 재무상태를 보아 채무상환 능력이 없으면 대손 인식에 대해서 회사에 요청합니다. 다 보시면 되게 상식적으로 이 돈을 못 받겠구나 싶은 사항이고요. 그럼 이제 대손을 잡아야겠죠. 회사가 대손 인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제 채무자한테 채무상환 계획서 등을 수령해서요, 감사인에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감사인이 봤을 때 현실성이 없어. 상환 계획서를 봐도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다 싶으면은 회사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인식하게 됩니다. 대여금, 대손중단금 인식하고요. 관련 미수수익도 전부 인식을 하고요. 이상 기타 유동자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